근데 잘할지 모르는 사람은 피해 입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피해 입은 얘기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받아 써서 내요. 에? 변호사님 페이지를 확인을 좀 해보니까 알려주신 질문들이 진짜 쏙쏙쏙 조사받을 때 나왔다. 마치 좀 쪽집게 과외 같았다.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검사였었잖아요. 네.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뭘 물어보고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고 가야 자기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가해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분노와 막 황당함이 막 차오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 제대로 못하면 뭐지? 아. 그건 힘들어지는 거죠. 즉시 말하는 거랑 네. 다음에 말하는 거랑 이제 신빙성이 달라져.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달라져서 이런 거를 대비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망한 거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네. 되게 어려워요. 성형수술 한 번 실패하고 나서 재수술하려고 그러면 더 비싸요. 엄청 더 비싸고 더 힘들고. 수술도 잘 안 돼요. 네. 이것도 그렇거든요. 사기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이슈들이 많은 사건들 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성범죄 사건 이거는 결국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이슈인 것 같잖아요. 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수사받을 때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받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법률을 아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법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하는 게 법률가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가 정해지면 법률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법률이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사실이 뭐가 있지라는 거를 탐색하는 게 법률가의 핵심적인 역할. 이게 수사거든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변론에 대한 준비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뭐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잘할지 모르는 사람은 피해 입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피해 입은 얘기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받아 써서 내요. 에? 성의가 없어서 받아 써서 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실력이 부족해서 받아 써서 내는 경우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범죄 사건 같은 거 이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가 잘 안 돼서 네. 절 찾아오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데 뒤집으신 적도 뒤집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뒤집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완전 사건이 배려져 있으니까 네. 못 뒤집는 거예요. 재수술 네. 불가. 그런 경우에도 뭐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변론을 해서 결국은 양형에서 좀 낮추긴 했는데 제가 보면 구도상 이거 무죄인데 유죄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유죄가 나고 나서 이분이 절 찾아왔는데 정말 펑펑 울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보려고 항소심에서 정말 애써가지고 항소심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심이랑 사정 변경은 없었습니다. 네. 되려 1심보다 훨씬 더 세게 다투면서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통상의 경우에는 양형이 올라가 버린다든가 네. 내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양형은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1심에서 그때 하셨던 변호사님이 하신 거를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 피해자를 제가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네. 통상은 1심에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고 나면 항소심에서 다시 증언하는 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사건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들어봐야 할 사정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도 얘기 들어보더니 이건 피해자 다시 불러봐야겠다 라고 해서 채택을 해줬죠.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1심 증인신문조서는 한 20페이지? 네. 2심 증인신문조서는 140페이지. 7배. 140페이지가 됐었고 저는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억울하다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변호사로서는 되게 미안해요. 어쨌든 당신 무죄 같은데 당신 무죄로 못해줘서 되게 미안하다고 제가 말도 하고 사과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내 양형이 훨씬 낮아져서 그러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신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랬으니까 네. 좀 깎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들을 2심에서 되게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피해자의 거짓말들을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서 되게 많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엔 나 그때 너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난다 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 의뢰인이 저한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네. 내가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 당신을 찾아왔으면 난 이거 기소도 안 되고 무혐의로 끝났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사 단계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님은 변호사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쵸.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하면서 형사사건만 6만 건 넘게 처리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걸 배울 만한 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진짜 잘 모르시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걸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하신 분이고 자기가 아는 후배의 친한 변호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범죄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막 알려지기도 알려질까 봐. 싫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후배의 친한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성관계 했나 안 했나 뭐 추행했냐 안 했냐 이거 사실관계의 문제지 이게 뭐 변호사라고 뭐 특별히 다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이 이게 법률가 영역이어서 그쵸, 네네. 판단하는 것에 필요한 사실들, 증거들, 정황들 이런 걸 어떻게 모으는지의 이슈고 이거는 의뢰인이 하는 말을 받아쓰는 수준의 변호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변호사는 저는 비추입니다. 네. 어쨌든 말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네, 보니까. 진짜 비추예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되게 막 여러 각도로 막 썰면서 물어보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처럼. 사람 되게 똑똑해요. 성범죄 관련해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 부장의 감사회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